아, 아.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준이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아, 준이님 얼굴을 못 들겠네. 요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개꼬님 어서 오세요. 좀 뭐 극장 때문에 많이 좀 그렇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좀 많이 아쉽네요. 아, 어떻게든 빨리 흐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씨발, 매치 새끼들 일반승을 못 해주냐. 아, 진짜 돌겠다. 아무튼 요즘 좀 힘듭니다. 쉽지 않아서 진짜 어떻게든 먹으려고 운동 진짜 아침부터 했거든요. K리그고 챔스고 K리그를 좀 더 많이 보긴 했는데 진짜 어떻게든 흐름 깨고 반등하려고 저도 진짜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한번 발 헛디디면은 진짜 다음 스텝이 자꾸 꼬이네. 속상하네요 진짜. 어제도 내가 매치승을 왜 넣었을까? 그 똥배 배당 좀 올려보겠다고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욕심부렸다가 5-4 프렘 푸근에 애틀란타 언더도 좋았는데 7.5에 갔잖아요. 매치승을 왜 가가지고 가뜩이나 연패인데 또 아쉽게 됐네요. 멤버십 분들 볼 낯이 없는데 또 영상 그냥 이거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영상은 지난번에 좀 많이 틀렸는데 그 전에 영상 올린 것들은 잘 맞아가지고 멤버십 분들한테만 좀 왜 이렇게 안 맞지 요즘 이상하게? 이렇게 안 맞은 적이 축구 시작하고 별로 거의 없는데 요즘 진짜 미치겠네. 약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틀리는 그런 느낌이라 저도 약간 좀 어, 솔직히 요즘 약간 무력감을 느껴요. 이게 뭐 중간중간에 물론 분석이 좀 많이 틀려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시바 오늘 매체성 불어주고 그 전에 극장으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진짜 약간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고 분석하면서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서든 부러지는 느낌이어서 9월 초부터 이상하게 흐름이 갑자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왜 이러지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온다고? 싶을 정도까지 왔어요. 진짜 슬슬 이제 연승 흐름 타야 되고 좀 이제 진짜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진짜로. 어. 토토가 원래 운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끝발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상하리만큼 끝발이 안 봤는데 분석하기도 좀 뭐 코로나보다도 이제 월드컵이나 일정이 빡서 좀 어려운데 어제도 하필 축구가 오사수나 풀앤 언더가 별 3개 3개였는데 뭐 엮을 수가 없어가지고 애틀란타 언더 넣고 하다가 조금 아쉬운데 요즘 많이 틀려가지고 매치 껴놨다가 박살났는데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아마 급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연패가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저조차도 약간 좀 그런데 더 그러실 텐데 이거 괜히 또 매치 넣었다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하루 이틀이든 뭐 이틀 3일이든 당분간은 배당 생각보다는 일단 그냥 어떻게든 제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베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가긴 그렇게 뭐 배당을 신경 쓰진 않았는데 뭐 어제 신경 쓰고 그전에 이제 안양 일반승 부러진 거 아니 뭐 일주일 됐나?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4점 몇 배였나 주력이 그런 것들 해가지고 오늘은
뭐 배당이 좀 전체적으로 좀 짜게 나갈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고 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 멤버십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표는 없습니다. 요즘 너무 안 맞아가지고 표는 없고. 자, 딱 들으면은 뭘 갈지 뭐 알 수도 있으실 거예요. 느낌이 이거 갈 것 같네. 자, 멤버십만 올려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 아다리도 안 맞고 좀 요즘 그런지 분석이 뭐 중간중간 한 번씩 틀릴 수 있어서 틀리는 날은 틀리는 대로 틀리는데 맞아줘야 되는 날에 자꾸 잘 안 되네. 잠시만요. 한 번 더 보고 기를 좀 불어 넣겠습니다. 들어와줘라. 아무튼 주력 배당이 아쉬워서 해외 축구는 2옵션이나 이제 뭐 3옵션도 넣긴 넣었어요. 배당 좀 괜찮은 걸로다가. 주력은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안전한 선택지를 택했고, 안전한 조합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조합 중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걸 제 딴에 확률 높아 보이는 걸 일단 1옵션으로 갔어요. 배당은 짜지만. 오케이. 올려드렸고,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뭐 분석이 길진 않을 거예요. 7경기 정도 있기도 하고, 뭐 특별히 길게 할 경기들은 딱히 없어가지고, 원래 K리그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K리그 요거 뭐 5개 요거까지 하려다가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원래 한 5시 반쯤에 올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제 K리그는 넘어가고 가보십시다. 첫 번째 경기 풀젠 대 인터밀란. 이러고 와서요. 여러분들 이거 1.3배 3일배잖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뭐 똥배기도 하고 상대가 풀젠이고, 인터밀란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랑 바르셀로나 같은 조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풀젠 기본적으로 더블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풀젠이는 홈에서도 이기고 원정에서도 당연히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두 팀과의 맞대결에서 인터밀란이 뭘 해야 올라가는데, 지금 인터밀란이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땐 솔직히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오히려 챔스에서는 지난 시즌만 못합니다. 지난 시즌엔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결과가 안 따라왔을 뿐이지. 근데 지난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의 인터밀란 홈 경기에서도 봤을 때 인터밀란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경기력이 일단 너무 떨어져 있고, 그때도 바이에른 뮌헨이 엄청 못했어요. 마인까지 했거든요.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뮌헨이. 2대0으로 이겼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이때 제가 무승부 해모 봤다가 이제 뭐 뮌헨이 그냥 무난하게 이긴 뭐 사이즈로 갔었는데, 이 바이에른 뮌헨 이날 엄청 못했어요. 인터밀란이 적어도 마인은 절대 주면 안 되는 경기를 바이에른 뮌헨이 했는데 인터밀란이 한 골도 못 박은 거예요. 찬스는 찬스대로 놓치고, 실점은 실점대로 뭐 그냥 뭐 두 골밖에 안 먹었다고 봐야 되나? 뮌헨 상대로. 어쨌든 뭐 2골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실점은 실점대로 그냥 쉽게 내주고, 완전히 경기력이 지금 마탱이가 같다. 더군다나 지난 토리노와의 주말에 있었던 리그 경기였죠. 경기력 개판이었어요. 이때 제가 분석은 아마 영상도 못 올리고 멤버십도 뭐 이렇게 됐는데, 분석은 이제 토리노 프렌 쪽으로 봤었는데 이거 인터밀란이 거의 기적으로 이겼어요. 마지막에 90분 다 돼가지고 브로조비치가 한 골 박아가지고 1대0으로 이겼는데, 솔직히 경기 내용은 거의 처참했습니다. 전반전에 토리노가 강하게 압박할 때만 해도 인터밀란의 미드필더진이 전혀 토리노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했었고, 전방에 뭐 라우타로나 이런 애들을 전혀 힘을 못 쓰는 가운데 토리노의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한다노비치가 다 막았어요. 다 막고 마지막에 극장골 넣어서 어떻게 극장으로 이긴 건데,
씨발 유벤투스는 좀 이겨주지. 이거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었는데 이때는 주고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거는 정배를 인터밀란 입장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가 맞고 전력적으로도 훨씬 나은 사이즈가 맞고 뭐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 돌아간 자원들도 뭐 있다면 있어요. 수비 쪽에 바스토니 나 이제 아니면은 다르미안 얘는 사실 인터밀란 최근 많이 뛰고 있긴 한데 원래는 오른쪽인데 지금 뭐 사정상 왼쪽으로 뭐야 그 페리시가 나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돌려 쓰고 있는데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오히려 다르미안이 안 나오면 이득이고 디마르코 얘 대신 바스토니가 나온다면 그래도 인터밀란의 뒤쪽에서의 빌드업이나 이런 체계는 조금 더 나아지는 측면은 있거든요. 오히려 많이 뛰는데 안 나오고 얘가 안 나오고 뭐 고젠스가 뛰는 게 제가 볼 땐 좀 나은 것 같고 디마르코도 이제 바스토니가 나왔을 때 인터밀란이 후방에서 빌드업이나 수비도 얘가 좀 더 낫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이즈여서 굳이 본다면은 뭐 몇몇 자원이 로테이션 돌아갔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브로조비치나 얘는 뭐 항상 뛰긴 합니다. 브로조비치는 인터밀란 3선의 코어기 때문에 아니면 바렐라나 또 차라노글로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미드필더 쪽에 혹시나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도 인터밀란이 있다. 아마 공격 쪽에 라우타로는 나올 것 같고 그래도 뭐 제코랑 코레아는 뭐 어쨌든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터밀란 라인업적으로 막 그렇게 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이스쿨 스킬산 바로 이게 별풍선 정배 100개 쪽에 선물.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 이긴 것도 사실 기적이었고 더군다나 원정 풀젠이 간간히 또 이변을 내왔거든요. 꿀님 고맙습니다. 오늘 표가 없는데 꿀님 자 다음 분도 그냥 보내드릴게요. 표가 없어서 잠깐만 이거 후원이 왜 안 내려갔냐? 공지 삭제가 왜 안 됐지? 공지 삭제 다음번에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뭐 아침 미국 축구나 이런 것도 표가 없는데 아니 표는 있는데 제가 요즘 잘 안 맞아가지고 뭐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풀젠이 간간히 뭐 챔피언스리그나 뭐 요런 대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2를 내왔어요. 당장에 이제 뭐 2019년에 로마 상대로도 승리를 따냈었고 17년에 로마 상대로 무승부 그리고 16년도에도 비아레알 상대로 무승부 뭐 14년도 리옹 상대로 승리를 따냈었고 샤흐타르 상대로 무승부 그전에는 이제 바이에른 상대로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고 13년도에 이제 나폴리 상대 2대0 승리 그리고 AT 마드리드 상대로도 1대0 승리 뭐 12년도에 밀란 상대로 이제 무승부 뭐 패했던 경기로는 강팀 상대로 보면은 레알 상대로 이제 5대0으로 진 거 하나 있고요 2019년에 그리고 14년에 이제 맨시티 3대0으로 졌고 또 바르샤 한창 잘 나갈 때 메시 있고 뭐 이니에스타 있고 할 때 4대0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강팀 제외하고는 좀 그래도 비비는 결과들을 냈었거든요. 이때는 이 팀들이 워낙 잘 나갈 때예요. 이때 바르샤 전성기 때고 맨시티는 뭐 항상 그거였고 이때도 레알이 상당히 리그 우승했을 때 근데 그 외의 팀들 상대로는 뭐 바이에른 상대로 진 것도 있지만서도 뭐 나쁘지 않은 뭐 결과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 AT나 뭐 밀란이나 뭐 나폴리 이런 팀들이 지금 인터밀란은 크게 밀리는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지금 인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이거는 뭐 주력으로 못 찍습니다. 제 생각에 풀젠 프렘 보고요. 언오바로 따지면은 굳이 보면 오바 쪽 봅니다. 굳이 보면 풀젠 프렘 뭐 오바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아약스 이 경기를 아마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리버풀 승 봅니다. 리버풀 승을 보고요. 부상자 쪽 이쪽을 보면은 코나테, 핸더슨 그리고 미드필더 이제 커티스 존스 그리고 또 미드필더의 켈빈 램지나 그리고 측면 수비 쪽에 로버슨 이 빠지고 뭐 체인벌린이나 나비 케이타 이런 애들은 아예 챔스 명단조차 포함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켈러나 파비오 카르발료 얘도 이제 미드필더 얘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어서
뭐 여전한 부상자들 핸더슨 상당히 아쉽고요. 로버슨 아쉽죠. 이런 부상자들 뭐 카르발료도 있다면 도움이 될 자원이고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리버풀이 어쨌든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많이 안 좋고 이제 지난 나폴리 원정에서도 솔직히 개발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뭐 경기를 잘했는데 대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도 나폴리 사이드로 완전 가면서 그냥 무너졌던 리버풀인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근 리버풀 중에는 나쁘지 않은 전력이에요. 지난 나폴리전 그때 당시 리버풀은 저는 이거 리버풀 지금 마틴이 간 상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나폴리 프렌이 주력이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요 리버풀은 미드필더 쪽에 티아고 알칸타라가 지금 복귀를 아마 지지난 리그 경기에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관련으로 이제 그게 됐었고 지지난 주말에 이제 복귀를 했고 훈련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전에는 관리 차원에서 빠졌었고 이번 직전 주말 경기는 그 필이 다 휴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타이밍에는 선발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리버풀의 문제였던 뭐 조고메즈 요런 수비 라인 있잖아요. 나폴리전에 걔가 다 줬어요. 골을 한 두세 골을 조고메즈가 만들어 줬었는데 그런 애를 이제 안 봐도 됩니다. 그 누구야 조엘 마팁이 물론 빌드업이 살짝 불안하긴 해요. 몇몇 경기 얘가 뛰었을 때도 얘 빌드업 실수로 뭐 한두 골 리그 초반에 줬었는데 분명히 이제 조고메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리버풀의 주전 라인업을 수비 쪽에서 구축할 수 있다. 로버슨 빠진 거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 미드필더 쪽에서 티아고 알칸타라가 들어간다면은 뭐 제임스 밀러나 아니면은 그 엘리엇 요런 말도 안 되는 구대기 조합을 안 봐도 되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리버풀의 전력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경기력적으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어쨌든 홈에 안필드잖아요. 이거 안필드예요. 리버풀이 원정이면은 저도 이 경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경기라고 봤을 텐데 안필드에다가 상황적으로 리버풀이 가장 필요했던 자리에 두 선수가 돌아온다는 점. 뭐 리버풀 누가 나가고 하잖아요. 지금 리버풀의 가장 중요한 선수였어요. 그동안 없어가지고 수비가 뭐개 실수하고 이러고 털리고 없어가지고 미드필더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했거든요. 근데 둘이 마침 딱 동시에 돌아온다. 로버슨 빠진 건 아쉽긴 한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 리버풀이 홈에서 잡아야 돼요. 지난 나폴리전에 어쨌든 대패를 했었고 주말 리그를 또 휴식을 취했었고 아약스가 최근에 또 이적 시장을 비교적으로 돈도 많이 뽑고 나름 말자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심에 베르바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새끼 토트넘 벤치 딸이었어요. 근데 아약스 가서 지금 펄펄 날잖아요. 원래 아인토벤이었나? 거기서 펄펄 날다가 토트넘 와가지고 죽 쓰다가 아약스 가서 다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L 수준에서는 거의 벤치 따라질 수준이에요. 아니면 뭐 하위권 팀들 가서 주전 먹는 사이즈나 이런 애들이 지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리버풀이 훨씬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필드라는 점이나 지난 나폴리전의 그런 패배에서 반등하기 위한 리버풀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 베르바인 지금 되게 잘해요 아약스에서. 근데 어쨌든 리그 수준 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저는 이거는 프렌 쪽을 볼만한 사이즈보다는 리버풀 승초 배당도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1.4대면은 배당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런 부분 봐서 리버풀 사이드로 봅니다. 아약스는 이제 지난 주말 경기에서 공격진 수비진은 거의 풀라인업에 가깝게 나왔었고요. 뭐 베르바인이나 쿠더스 이런 애들 다 뛰었었고 미드필더진만 이제 조금 로테이션 돌아갔어요. 클라센이 아마 나왔었나? 미드필더 그나마 로테이션 좀 가능한 이런 사이즈. 아스날 경기는 연기인데 이 경기는 진행되나봐요. 아스날 컵대회 연기됐어요? 컵대회는 다 진행할 텐데 근데 그거는 뭐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아직 뭐 경기를 치르지 않으니 아스날은 이제 유럽파라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잖아요. 연기됐나요? 어쨌든 다음 경기 세 번째 스포르팅 대 토트넘. 이 경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 경기인데 일단은 스포르팅이 지난 그 프랑크푸르트 원정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에서 무려 3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 상대로 3대1 정도로 이제 두 팀 다
1차전에 승리를 거둔 팀끼리 만났습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스포르팅 이제 수비 쪽에 뭐 세인트 유스테 이 새끼 이제 어디야 마인츠였나? 상당히 빠른 놈. 어쨌든 이런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빠져 있고 토트넘 모우라 불투명 이 정도 사이즈인데 솔직히 토트넘 경기 저 분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이렇게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경기력 개판인데 결과 내는 팀들이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경기력이 안 좋은데 승리를 챙기는 거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요. 언제 꾸역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지난 마르세유전도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전반전 보고 만약에 토트넘을 배팅했다 하면 전반전 보고 와 이거 지읒됐다 큰일 났다 했는데 결국 퇴장 나오고 어떻게 꾸역으로 이기잖아요. 마인까지 해버리고 그때 토트넘 XG 값 토트넘이 3골을 넣었는데 토트넘 XG 값이 기대됐던 값이 2도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2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2골도 못 넣을 경기라고 3골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막 헤딩으로 막 받고 막 골대 맞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 이것 때문에 사실 분석이 되게 힘들어요. 저도 토트넘만 항상 보수적으로 보고 뭐 무승부행무 쪽을 많이 보고 합니다만 지난 마르세유전도 사실 퇴장 당했는데도 무승부행무가 나왔어야 되는 햄무가 떴어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참 3대1이 아니라 2대0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2대0이었죠. 히샬리송 2골 받고 마르세유 한 골도 못 받고 2대0이었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스포르팅은 사실 전력 자체가 지금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원정 사실 완전히 그냥 좀 잠그는 전력으로 나왔고 역습 거의 뭐 유효 슈팅 때리는 거마다 골이 들어가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적으로 솔직히 3대0으로 승리를 거둘 만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프랑크푸르트가 등신이었고 뭐 한 골 먹고 나더니 좀 라인 좀 끌어올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역습 2방에 2골 죽으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경기 내용인데 결국에 양 팀 다 직전 경기에서 어떤 실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었는데 지금 실리적인 운영에 솔직히 제 생각에 꼭대기에 있는 팀은 토트넘이에요. 일단 감독 자체가 그거의 달인인 콘테 감독이고 해서 토트넘이 질 각은 제 생각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항상 이런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이 지금 토트넘이 왜 좋아 보이냐면은 직전 경기 주말 경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특히나 그때 맨시티전이 원래 예정이었잖아요. 그것도 패스가 됐고 그렇다면 오늘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고 다음 주말 경기가 레스터랑 홈 경기일 거예요.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레스터랑 홈 경기 레스터 요즘 안 좋은데 가뜩이나 안 좋은데 토트넘 홈이에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잡고 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항상 실리적인 경기 운영하는 새끼들이 이런 타이밍에 부러져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도 보수적으로 봅니다. 오늘도 보수적으로 갈게요. 이거는 이 타이밍에 믿었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무승부 뜨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당장에 무승부라는 결과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스포르팅이 이 조 자체에서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 이렇게 네 팀 중에서 이제 가장 약체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프랑크 경기에서 이제 이변을 냈었고 토트넘이나 마르세유 이제 1, 2위 간의 대결에서 토트넘 홈에서 그래 잡아가면서 사실 여기 무승부 떠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토트넘 입장에서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도 저는 그래도 약 우위 토트넘의 약 우위 정도로 보고요. 2대1이나 뭐 1대1 요 정도 스코어가 좀 예상이 된다. 사실 사이드 자체로는 토트넘 승을 찍어야지 맞는 사이즈인데 토트 경험상 진짜 이럴 때 통수를 쳐왔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포르투 대 클럽 브루에 이것도 일단은 솔직히 배당 메리트는 저는 있다고 보진 않아요. 타레미가 일단 출전 정지 포르투의 이제 주포죠. 주포가 이제 출전 정지로 빠졌고 클럽 브리에가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배당 메리트는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브리에 프렘볼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까 인터밀란이랑 풀제는 마찬가지로 배당 메리트가 없는 경기인데 이거는 없어서 프렌을 봤잖아요. 없어서.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배당 메리트는 없는데 배팅 한다면 그래도 포르투를 제 생각에는 찍어야 되는 경기 같아요.
어쨌든 지금 클럽 브루에 같은 경우 주전들이 많이 이탈돼 있어. 기존에 애초에 시즌 시작할 때부터 뭐 부차남 같은 이제 지난 시즌 핵심이었던 애나 뭐 공격 쪽에 랭이나 아니면 뭐 미드필더 쪽에 리츠, 최근에 이제 수비 쪽에 마타까지 부상 당했고요. 전부 다 이제 거의 주전급의 선수들이거든요.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포르투가 타레미가 지금 빠져 있긴 한데 공격 쪽에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포르투에 다른 공격 쪽에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얘 말고도 그 누구냐?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한번 볼까? 뭐 에바닐손이라든가 얘도 주전이거든요. 아니면은 또 벤치 쪽에 나올 수 있는 뭐 토니 마르티네즈 얘도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리그 내에서 충분히 브리에를 상대로는 뭐 괜찮은 사이즈고 당장의 리그에서도 6경기 2골 교체 자원으로 나와가지고 2골 정도 기록하고 있는 사이즈고 물론 타레미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포르투가 지난 주말 경기에서 로테이션도 어느 정도 분명히 가동을 했었다. 약간 이 경기를 대비해서 가동을 했었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AN9 일레티 고맙습니다. 별풍선 오늘 50개 없는데 선물. 자꾸 원하시네. 이거 왜 안 내려가? 옆에 이거 내려놨는데 이거 왜 화면에서는 안 내려가지? 잠시만요. 여기 화면 요걸로 해야 되는구나. 아씨 표가 원래 일단 어제도 후원해 주셨으니까. 안구님 제가 오늘 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멤버십만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보내드릴게요. 좀 성적이 안 좋아서 이거 표 받을 만한 그 사이즈가 아니어서 제가 오늘 패스하려 했는데 보내드리고 다음번에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요런 사이즈를 봤을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죠. 이 클럽 브리에가 지난 경기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한번 이기더니 지난 주말 경기에 진짜 거의 풀 로테이션 돌렸어요. 주말 경기에 아니 요 정도 사이즈면 사실 뭐 레버쿠젠 있지 뭐 AT 마드리드 포르투면은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어떻게든 3위 자리라도 하려는 건지 지난 주말 경기에 진짜 주전 거의 다 빼고 그냥 풀 로테이션을 돌렸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포르투도 물론 로테이션 돌린 부분이 있지만 주포가 빠져 있고 뭐 이런 걱정은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포르투가 잡아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 원정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에요. 포르투가 지난 AT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마지막에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추가 시간 3골 거기서 2골 얻어맞으면서 2대1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햄무 쪽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뭐 승 쪽을 보고요. 어쨌든 그리고 햄무 쪽 한 골차. 브리에가 포르투 상대로 뭔가를 한다면 그래도 수비적으로 비비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서 뭐 1대0 혹은 2대1 이런 햄무 쪽이 뜰 가능성이 뭐 존재하긴 한다. 다만 프렌 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프렌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포 빠지네 프렌 레버쿠젠 홈에서 잡았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다. 5번째 레버쿠젠이 리그에서 개똥인 거는 이제 누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AT 마드리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리그에서도 나쁘진 않죠. 그렇게 좋진 않아도 이런 사이즈인데 기본적으로 AT 마드리드가 독일 원정에서 약합니다. 거의 못 이겨요. 레버쿠젠과 이제 원정 유럽 대항전 원정에 레버쿠젠 원정에 4번인 것 같거든요.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나머지 경기 다 지거나 당연히 비기거나 이랬던 사이즈의 AT 마드리드고 일단은 레버쿠젠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비르츠 빠진 게 계속해서 크고 벨라랍이 아쉽죠. 있으면 좋은데 아델리 같은 이제 베테랑 미드필더도 없고 팔라시오스도 지난 경기 약간 부상이 있어서 불투명해요. 미드필더 쪽도 조금 누수가 있고 비르츠의 공백 아즈문이 지금 벌써부터 이제 레버쿠젠에서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즈문 그 이란 고놈 러시아에 있었나 전에 제니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왔잖아요. 근데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있고 이제는 사실 기회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막 선발로 나왔다가 후반에도 막 교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기회를 좀 자주 받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뛰지도 못하는 사이즈에서 비르츠까지 없는 건 분명히 좀 아쉬운 사이즈고 AT는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좀 있어요. 사비치가 센터백 쪽에 빠졌고요. 히메네즈가 지난 경기 또 부상이 좀 있는 사이즈고 레길론이 토트넘에서 왔지만 아직 출전 불가한 사이즈. 여기 이제 오블락이 불투명. 지난 주말 경기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블락은. 어쨌든 이 수비적의 누수가 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도
지금 수비진을 전체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성하고 있어. 쉽게 말씀드리면 뭐 미드필더 자원, 뭐 악셀 비첼 같이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던 애, 얘도 이제 센터백 가능하거든요. 요런 애들이 이제 돌려 쓰거나 시즌 초반부터 그래 왔어요. 계속 이제 수비 쪽에 뭐 부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니면 뭐 펠리페가 지금 부상 복귀한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 첫 한 경기도 출전을 안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비첼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비첼이 나오면 에티 마드리드는 수비할 거예요. 왜냐, 비첼이 더럽게 느리거든요. 레버쿠젠에는 아무리 레버쿠젠이 안 좋다 한들 빠른 자원들이 무사 디아비 같은 애들은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AT가 이거 맞불을 놨다가는 결코 수비주가 버티지 못할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센터백 쪽에 이런 누수들을 메워주기 위해서 대체자가 느리기 때문에 어쨌든 하던 대로 똑같이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사실 레버쿠젠이 되게 안 좋고 AT가 그래도 좀 멀쩡한 상황에서, 비교적 멀쩡한 상황에서 항상 독일 원정에 약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신창의 레버쿠젠 상대로 이겨줘야 되는 타이밍이 맞거든요. 슬슬 성적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런 경기 때는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지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때도 그때 뭐였지? 파르티잔도 그렇고 그 리히텐슈타인 팀 기억나시죠? 그 팀이랑 그 상대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워낙 듣보잡 팀들이라. 그 경기 두 경기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사이즈인데 배당 이렇게 높으면 보통 무승부가 많이 나와요. 그 두 경기도 다 무승부가 떴었고, 저는 그래서 같은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를 솔직히 AT 쪽으로 간다 하면은 지금 레버쿠젠의 상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이즈긴 해요. 철퇴로 한 방 먹여서 이길 수 있는 사이즈고, 레버쿠젠 수비가 잘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인데, 저 귀신 같은 무승부 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면 뭐 햄무를 받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무승부. AT가 조금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해외 배당 흐름도 그렇고 국내 배당 어쨌든 책정된 배당도 그렇고, 이거는 무승부 한번 찍어볼 만한 경기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 뭐 AT 찍어도 무방합니다. 뭐 햄무 뭐 봐도 되고. 근데 저는 안 줄 것 같아. 계속해서 저런 사이즈를 무승부를 봐왔고, 확률적으로 무승부가 애초에 많이 떴어요. 안 뜬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저렇게 똑같이 분석을 해서 무승부 봤던 것 중에 안 뜬 적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 사이즈의 배당과 저 사이즈의 전력 차에서 저 배당에서 무승부가 뜰 확률은 한 50%는 되는 것 같아. 50%. 50%. 꼬마가 질 사이즈는 아니다. 쭈니님 맞습니다. 꼬마가 질 사이즈는 아니에요. 여섯 번째, 바이에른 미넨 바르셀로나. 자, 바르셀로나가 미넨 상대로 지금 4연패예요. 4연패고 최근 두 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작년 챔피언스리그 때 공교롭게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미넨한테 홈 3대0 원정 3대0 하면서 이제 그냥 개박살이 났었죠. 그 전 시즌도 2020년도 이때도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바이에른 미넨한테 8대2로 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또 바이에른 미넨이 홈에서 3대2로 이겼었고, 물론 이때 2015년도 메시가 있을 때요. 홈에서는 그래도 바르샤가 잡았었는데 원정에서 아쉽게 3대1로 졌었는데, 어쨌든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3경기는 거의 그냥 뭐 대참사급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배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이에른 미넨은 일단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당장의 리그 경기나 여러 가지로, 또 아까 제가 인터밀란 챔스 경기 말씀드렸던 미넨 더럽게 못했어요. 이건 저는 제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승부 햄무 봐서 틀렸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무승부 햄무가 떴어야 되는 경기였어요. 경기 내용적으로 인터밀란이 더럽게 골찬스도 날리고, 왜 그런지 기가 죽어가지고 애들이 못 뛰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자신감이 없었어요. 인터밀란이 인터가 더럽게 못해서 이게 터진, 미넨이 마이너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경기까지 포함해서 본다면은 바이에른 미넨 최근 경기랑은 거의 개판이다. 더군다나 감독과 선수 간에 지금 불화도 있어요. 뭐 해외 쪽이나 국내 기사까지도 뜬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그 나겔스만 감독과 토마스 뮬러를 필두로 한 이제 바이에른 미넨 주축 선수들과의 불신. 밀러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우리 스쿼드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약팀 상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우리 탓이냐, 네가 전술 거지같이 짜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겔스만이 선수 탓을 했어. 나겔스만이 씨발 나 잘했는데 선수가 더럽게 못하네. 선수들이 빡이 치는 거야 슬슬. 아니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캐면 네 잘못 아니야? 이거지. 그로부터 이제 선수들 간에 좀 불화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계속 성적이 안 좋아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분명히 이적 시장 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이 팀의 미래가 걱정되는 건 맞는데, 당장의 전력은 좋다. 뭐 리그에서나 여러 가지 팀들을 시즌 초반에 어디였지? 라요 상대로 뭐 졸전을 펼치면서 0대0 무승부를 보이긴 했는데, 왜 하필 그때 바르샤 마인을 갔을까? 어쨌든 그 이후로도 뭐 바르샤를 배팅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뭐 상대팀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 사이즈에서 그동안 너무 쌓였어요. 어제 그제 그 전에 뭐 계속 두들겨 맞았잖아요. 한번 지금 가장 그 전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가장 강해져 있는 타이밍에 바이에른뮌헨은 가장 약해져 있는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지금 만났다. 이 새끼들 좀 벼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에 망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후반에 이제 살아났었고, 조금 사비 감독 오면서.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레알 상대로 그동안 두들겨 맞았던 거 이제 한번 풀었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같은 사이즈다. 바르셀로나 프레. 공교롭게도 이제 레반도프스키, 친정팀의 비수를 꼽을 선수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프렌을 이 정도 배당을 준다면은 이거는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볼 땐 맞아 보인다. 선수 간에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르셀로나 리그 우승 뭐 혹은 챔스 우승도 노리고 있는 사이즈인데, 프렌 1.9배 이거 개꿀인데 싶은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마르세유 대 프랑크푸르트. 요 조는 이제 아까 토트넘 그 조입니다. 스포르팅 말씀드렸었죠. 요 같은 조인데, 일단 마르세유가 지난 토트넘 원정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만, 올 시즌 이적생 은벤바가 이제 손흥민을 막지 못하고 퇴장을 당했죠.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요. 뭐 뒤에 인성 이슈, 뭐 마칸부 이런 애들 또 빠져 있고, 프랑크는 이제 툴레, 부타, 렌츠 이런 수비 쪽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장이 이제 세바스티안 로드가 여전히 또 불투명에 떠 있고. 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마르세유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경기다. 배팅을 한다면은 이게 무가 무서워서 피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프랑크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보다 주도권을 내줬을 때 무서운 팀이에요. 왜냐면은 가둬놓고 패는 그림에서는 은근히 득점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역습으로 지난 어디야 스포르팅전처럼 무너지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배터들한테는 진짜 그지 같은 팀이에요. 믿고 정배 찍으면은 부러지고, 역배 받아가지고 상대팀 정배를 찍으면은 귀신같이 풀에는 해버리는, 참 배터 입장에서는 진짜로 좀 그지 같은 팀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가 뜰까봐 무서워서 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찍는다면 마르세유를 어쨌든 찍어야 됩니다. 지난 주말 경기 마르세유가 상당히 많은 로테이션을 가동했어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어쨌든 그 글라드바흐의 홈 경기에서 비교적 많은 주전들을 투입했었다. 이런 부분 마르세유가 지금 당장의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신경을 쓰고 있고, 왜냐면 리그에서 워낙 강해서 뭐 누구야 그때 수비 쪽에서도 로테이션자가 있었고, 미드필더 쪽도 돌렸고, 뭐 왼쪽에 누노 타바레즈나 뭐 공격 쪽에서도 공격 쪽은 애초에 지난번에 이제 산체스가 출전 정지로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 못했어가지고 루이스 미아가 그때 뛰어가지고 주말에 산체스가 뛰었었고, 아무튼 뭐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경기력이나 여러 사이즈로 봤을 때 마르세유 잡을 사이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토트넘 경기 저는 무승배물을 봤듯이 이게 더 저는 비슷한 배당에선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프랑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상황에서 마르세유가 2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잡고 가야 돼요. 애초에 사이즈가. 프랑크가 예상 외로 지금 4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스포르팅이 잠깐 뭔가 이변을 내는 사이즈잖아요. 그럼 마르세유가 2위로 가려면 얘는 잡고 가야 되는 사이즈라는 거죠. 마르세유는 이렇게 목이 오늘은 좀 잠기네. 원래는 제가 갈라지는데 오늘 이상하게 잠길라 그러네.
어쨌든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